남의 집 구경만큼 신나고 재밌는 일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가 벌어지는 곳. 알콩달콩 온갖 이야기들을 품은 곳. 숱하게 이사를 다닌 이유도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공간, 집. 이제부터 추억이란 돋보기를 들고 그때 그 시절 구석구석 집 구경 떠나봅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던 설 명절.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니 바로 기차표 예매. 올해는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꼬박 밤을 지새는 모습이 2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귀성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향 가는 표를 사기 위해 역 앞에서 밤을 새우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대부분 돗자리에 이부자리, 대박. 침낭까지 마련했습니다. 어머, 지루한 시간을 보내느라 바둑을 두는가 하면 책을 보면서 밤을 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표를 구하기 위해 전날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넓디넓은 서울역이 거대한 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보따리 바리바리이고 큼지막한 가방 들고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던 사람들.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죠. 저거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죠? 단체로 천덕구를 줄 서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섰다는 거. 천천히 가라고. 와, 고향 출발 3초 전. 다들 전력 질주 시작. 아우, 위험해요. 이거 영화 부산행의 한 장면 같은데? 경고 무시. 계단 무시. 영무원 무시. 고향 가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 뛰고 또 뛰었을까요? 아빠 달려. 이 손 놓지 마라. 근데 왜 뛰는 거지? 어머머,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진짜 저렇게 쭉 뛰셨는데. 우리 집도 그랬는데. 자, 다 같이 뜁니다. 그런가 하면 편법도 속출했으니 문 닫히면 창문으로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 와, 즉석에서 귀성객들을 태우는 임시버스도 등장. 단속 경찰마저 밀어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절로 가시라고요. 지금 발생했죠. 고향 가야 되니까 절로 가시라고. 어머, 절로 가시라고. 어머. 왜 여기 와서 그러냐고. 아니, 저도 안다고요. 일해야죠, 저도. 아니, 지금 갈 거야 안 갈 거야? 저도 가고 싶어요. 연인원 2천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 고속도로는 또다시 만원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밀렸는지, 언제쯤에나 고향에 갈 수 있을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다는 푸근함에 손을 흔들어주는 여유는 있습니다. 멈춰버린 차 안에서 지루함을 잊을 길은 꿈나라 여행. 자도. 답답하고 뭐 이러 말할 수 있어요. 아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못 돌아가요. 가야 돼요. 아이고 배고파서 이거 살겠나.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요. 이거 도저히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인제 먹습니다. 저런 음식이 꿀맛입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맛 너무 해주시네. 이 차박이야, 요즘으로 지금. 어머, 지금 갖고 와서 지금 끓여 드시는 거야? 차에서. 대관령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머. 체인과 스노우 타이어만 믿고 겁없이 야. 나선 차들이 이렇게 눈 속에 갇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엔 가야 되는데 길은 막히고 미끄럽고. 기름도 먹을 것도 떨어지자 대관령 휴게소까지 힘든 길을 걸어서 오갑니다. 차야 밀리든 말든 천진한 어린이들은 눈장나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차가 못 다니자 어머. 국도에서는 아예 스키를 타고 가는 사람도 여기는 있습니다. 좀 사는 집이네.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도착한 고향집. 아이고 예쁘다. 어서 오너라. 귀성객들은 올해는 퍼져오른 연기처럼 고향 마을이 더욱 잘 사는 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잘 계셨죠? 아들과 딸 사형제 가운데 서울에 아이고, 살고 저렇게 있는 옹기종기 고향과 모여서. 살고 얘가 있는 이제 몇 살이냐? 딸이 맞아 고향집을 찾아 자신들의 생활 이야기 등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서울에 가래떡이 빠질 수 없죠. 설 대목을 맞아 전국의 방앗간이 북적북적. 집에서 쌀을 불려가면 방앗간 기계에 넣고 가래떡을 쭉쭉 뽑아줍니다. 따끈따끈 간 나왔을 때가 최고인데. 저거 느낌. 저거 알잖아. 침 저거. 닦어 침 닦어. 저거 바로 그냥 조청에 찍어가지고 바로, 그냥 바로 바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정말 기계처럼 똑같이 자르시더라고. 가래떡 머리에 이고 뿌듯하게 집에 가는 길. 집에선 본격적으로 할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산더미 같은 명절 음식 만들기. 며느리들이 모두 모여서 바쁘다 바빠. 누구를 위한 전부침인가. 저 때 엄마가 많이 예민했어. 예민했어. 정성스레 준비한 제수를 차려놓고 올 한해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상님께 기원했습니다. 가족들은 차례를 지낸 뒤 우대런께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너희들 그저 아무쪼록 몸 건강히 그저 1년 몇달 나는 걸 난 잘한다. 자 이제 기다리던 세배 시간. 아우 예쁘다. 지금 저분들이 거의 50줄이실 건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저 때 진짜 얼마나 콩당콩당 가슴이 그냥.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오, 저 만원 옛날 만원. 세뱃돈을 받기 위해 세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자 세뱃돈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60년대엔 10원, 왕사탕 50개, 70년대엔 100원, 짜장면 3그릇에 군만두 한 접시. 80년대엔 세뱃돈 1000원 시대를 열었죠. 90년대부터 10,000원으로 자리 잡았다가 5만원권 지폐가 탄생하면서 5만원까지 급상승. 어머나 세뱃돈도 올랐네요. 아니 요새는 세뱃돈이 5만 원이라는데. 네. 진짜 대단하네. 나 때는 말이에요. 네. 1,000원, 2,000원. 그리고 외삼촌이 취하면 5,000원. 이렇게 받았었거든. 아니 물가가 다르잖아요. 그런가요? 예. 아니 나는 작은 엄마가 나 어릴 때 명절에 우리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엄마들이랑 엄마랑은 다 전부치고 음식하느라고 바쁘니까 그 애들 내 친척 동생들 제가 다 돌봤거든요. 데리고 다니면서 막 다 돌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데 세뱃돈을 5,000원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줘서 놀랐구나. 아니, 너무 조금 줘가지고. 저 때는 로봇 태권브 이 조립식인데 네. 그 큰 한 이만한 거 그게 2,000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슈퍼 태권브로 바뀔 때 그때쯤이야. 그래서 하여튼 2,000원 이상만 주면 일단 오케이야. 여기서도 좀 세월 이게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런가? 여기서도 그다음에? 나는 우리 오빠가 저희 오빠가 친정 오빠가 세뱃돈을 받아서 이 오빠는 정말 짠돌이거든요. 알아 짠돌이. 근데 보통은 그렇게 세뱃돈을 받으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막 다 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 사 먹지. 근데 우리 오빠는 모았어? 그거를 책에다 이렇게 모아둔 거야. 어머. 그래서 자기만의 또 이게 더 모아서 뭘 하려고 했겠지. 어.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진 거야. 어머. 난리 났잖아요. 누가 가져가냐고? 그건 지금도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예, 네. 형님 지금 들으셨죠? 안 돼요. 집으로 전화하셔서 이자 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명절이라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전부 치면서. 우리는 아버님은 북한 쪽이라 실향민이라 없어 고향이. 그래서 네. 엄마 쪽 친척들 모이는 데 가서 모여 있으면 네. 갑자기 어느 하여튼 뭐 셋째 뭐 큰아버지가 이런 분들이 약간 취해. 네. 그러면 그래서 갑자기 거기 보증은 왜 섰던 거예요? 그 갑자기 분위기가 딱 쌓여지면서 형님이 유산 다 받아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선산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그래도 그렇게 형제간에 싸울 재산이라도 있었네요. 내가 볼 때는 그 재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너만 했던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늘 봤을 때 우리 아빠 형제가 다 진짜 돈독해요. 돈독해. 그렇게 나도 알지. 사형제 우리 작은 아빠들 그리고 거기에 낳은 또 우리 친척 동생들까지 다 모이면 진짜 엄청나요.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방에서 뭐 남자들끼리 다 자고. 작은 방에서 여자들끼리. 작은 엄마들 애들끼리. 거실에서 막 다 막 옹기종기.
그때 좋았는데. 그러네. 그때가 참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축제는 집에서 열렸습니다. 예전 시골집에선 산파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는 일이 많았는데요. 아들일세. 저리도 좋으실까요? 하긴 뭐 저도 2딸 낳고 연속 덤블링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금줄을 걸어 성별을 알렸고요. 1년 후엔 돌잔치를 열었죠. 그렇게 소중하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처음 학교를 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학교 들어가면 효준이가 혼자 다 스스로 옷 입고 그래야지 돼. 저렇게 원피스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엄마는 이런 거 달아줘. 저기 손수건. 저 콧물 닦으라고 달아준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때만 해도 콧수건 꼭 옆에다 하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만 해도 책가방에 없는 애들은 보재기에다 해가지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차고도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입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마음이 들떠가지고요. 저 혼자만 괜히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혼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요. 저렇게. 저렇게 코를 닦아야죠. 왜냐면 노래지니까. 훈장처럼 손수건을 가슴에 단 아이들. 의젓한 모습에 엄마들 가슴이 벅차올랐죠. 처음 들었던 학교의 교모를 쓰고 학년 배지까지 달고 있어 선생님들로부터 귀여움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처음으로 듣는 선생님의 구령에 어쩔 줄 몰라 엄마들의 얼굴만 쳐다보는 이들 대한의 새싹. 귀여운 이 어린이들은 앞으로 배움의 터전에서 힘차게 무럭무럭 자라나갈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부집에 함을 전하러 온 함진아비 일행. 하지만 바닥에 드러누워 꼼짝하지 않네요. 음식과 술은 기본, 차비까지 대령하지만 여기 한 발짝만 밟아보라니까. 밀고 당기는 신랑이가 팽팽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경꾼들 늘어나고 이제나 저제나 장모님만 애가 탔죠. 저때 그 이모가 이제 등장을 해서 막 그냥 오라고! 막 그것도 있고 여동생 친구들 뭐 와서 그래서 꼬셔. 미모로 꼬셔. 그런 것도 있고. 동네를 들썩이게 했던 함진아비 일행과 신부 측의 줄다리기 수건, 이제는 보기 어려운 진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도 이거 했잖아요. 있었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네. 했어 이거. 이리 오세요. 오셔서 좀 드세요. 거기까진 못 가지. 차비가 한 10만 원쯤은 되는 거리인데. 저분이 성우 김영진 씨입니다. 없어서 못 간대. 먹어야 가지. 그렇지. 거봐. 빨리 갖고 오래잖아. 자, 그럼 신부가 등장했으니 비장의 무기 등장하나요? 빠로레 빠로레 빠로. 샹숑이요? 아 웃기네요 이거. 비장의 무기. 아 예지원 씨 예나 지금이나 웃기네요. 네. 빠로레 빠로레 빠로. 저 친구들이 눈치챘어. 그냥 신랑의 눈에선 사랑이 뚝뚝. 이래서 두 사람은 천생연분. 드디어 결혼식. 신랑이 신부 집으로 출발하고 신부집 마당엔 초례상이 차려졌죠. 일가 친척은 물론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을 해로할 것을 약속하는 혼례. 대한민국을 뒤흔든 결혼식이 있었으니 영화배우 신성일과 엄앵란의 결혼식. 당시 결혼식장엔 어이구 4천여 명의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향한 곳은 새로운 보금자리. 다시 봐도 새 신부 정말 곱네요. 워낙 톱스타이시다 보니까 시댁 어른에게 예를 갖춰서 인사드리는 패백부터 신랑이 늠름하게 국수를 먹고 신부에게 먹여주는 모습까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 만발.
요즘으로 치면 뭐 이거 거의 결혼식 방송국 생중계입니다. 라이브예요. 문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이곳은 신방. 신랑이 신부의 퍼선발을 꺼내는 것이 신호탄입니다. 이거 뭐야? 우리 옛날 생각나잖아. 어머. 제발 좀 돌아가라는 표시일 텐데 도대체가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 어머 이걸 다 뭐 몇 명이 보는 거야? 이 짓궂은 신방 엿보기는 본래 신랑 신부의 무사를 바라는 신방 지킴에서 유래했다죠. 초롱불이 꺼지면 드디어 둘만의 시간. 두 분 행복하세요. 아슬아슬하게. 생일 잔치는 집에서 열린 또 하나의 중요한 축제. 특히 집안 어른의 환갑, 회갑은 집안 잔치를 넘어 동네 마을 잔치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나, 다들 술병 들고 오셨나봐요. 어머나. 몇 병이 있는겨? 얼마나 마실겨? 온 동네 사람들이 집결해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장수를 기원했던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잔치에 춤이 빠질 수 없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으로 축하는 우리는 흥의 민족. 대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그렸던 KBS의 국민 드라마 보통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어머 이거 KBS 1번 9번에서 8시 반에 했던 거야. 끝나면 뉴스를 하는 거야. 이거를 늘 봐야 되는 거야. 제 나이 금년 9살인데 할머니는 저보다 61년을 더 사신 거예요. 이제 칼라 TV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이게. 아니 저녁이나 오실 거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웬일이에요? 어머, 삼이자 선생님. 도저히 저녁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 총출동이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언니가 이 웬일이? 선생님도 되게 유명하십니다. 송재호 선생님. 감동의 칠순잔치에 시청자들도 함께 울고 웃었죠. 황정순 선생님. 젊은 손재. 수고하세요 어머니. 모병하시고. 최불암 선생님 그 사모님이시잖아요. 형님 강일이 손자 나올 때까지 사세요. 젊은 강서구 형님. 그래요. 오냐? 그래요. 어머. 한 번쯤 꿈꿔보셨죠? 드라마 속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뭘 것 같아? 글쎄.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짓는 집이야. 첫 번째 집은 풀하우스. 와, 근데 이게 벌써 17년 전 드라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17년 전 송혜교 씨를 보고 계십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애기 곰. 저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잘한다. 바보 같아. 당시 통통 튀는 배우들만큼이나 매력적이었던 건 아름다운 해변을 품고 있었던 풀하우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환상의 집이었죠. 드라마 여름 향기 중에서 유난히 가슴 설렜던 그 장면. 노란 장미들이 천장 위에서 꽃밭을 이룬 이 로맨틱한 방은 도대체 어딘가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어머, 이쁘다. 정말 예쁘다. 아유,
괜히 손예진이 아닙니다. 근데 송송 씨 좀 저 닮지 않았어요? 나 예전에 저 머리 스타일. 네? 나 죄송합니다. 이 머리 스타일이었다고. 이건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KBS랑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연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로포즈 방. 사랑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우리가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꾸며야죠. 아, 나 진짜 저런 방에서 다시 프로포즈 받고 싶다. 여보 천장에다가 장미 좀 달아볼까? 방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중요하구나. 지우 선배? 구준표 신드롬을 일으킨 문제적 이 장면. 네가 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우리 집에 내가 있는 게 뭐 이상하냐? 우리 집? 수많은 방들의 초호화 가구들, 펜트하우스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구준표의 집. 드디어 제 인생 드라마가 나오네요. 조각처럼 멋졌던 이 남자. 아니 김우빈의 집. 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김우빈과 아니 1960년대와 70년대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산등성이까지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기만 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른바 영세민 집단 거주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을을 언제부터인가 달동네로 불러왔습니다. 아슬아슬 비탈길 따라 이어진 서민들의 집. 대도시의 영세 서민들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대도시와 그 주변 도시에 있는 이들 지역에는 31만 6천 가구, 131만여 명이 낡거나 허가받지 않은 16만여 채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새빵살이가 대부분. 그래서 집주인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달근 씨는 왜 또 이렇게 어머, 늦는데? 장민 씨 보이네요. 그렇게도 자기 좋아하는 남자를 못 믿어서 어쩐데야? 아이고 자기 싫다고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도 이렇게 태평이라니까. 그래도 우리 달근 씨는 아직 나 말고 딴 여자 좋다 한 적은 없다고. 머리가 다 양갈래네요. 탄불 갈 때가 됐구먼. 저 식당에 가면은 말이야 우리 달근 씨한테 공손하게 굴어. 안 그러면 연탄불 갈 때 됐다고. 저거 막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보잖아요. 요 밑으로. 좀 해준지 좀. 어머나 여러분, 똑순이 김민희 씨입니다. 어머, 전 국민이 사랑했던 스타였죠. 아이고 예쁩니다. 똑순이가 아버지 잘생겼 다나 계십니다. 저 똑순이가 저보다 한 학년 위 누나입니다.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 이 집에는 몇 가구나 사세요? 27가구예요. 아주머니 사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불편하지만 집 살 때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네. 서울에는 집도 많지만은 사람들은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10사람엔 4사람 꼴로 내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다닥다닥 옹기종기. 이른바 달동네로 불리는 이곳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저 연탄집게 기억납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두 장씩 이렇게 겨울살이 준비가 딱 한창임을 들어가지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이 비좁은 데다 계단이 많아 일일이 지게로 저 날라야 하기 때문에 연탄 한 장에 20-30원씩의 배달료를 더 주어야만 합니다. 연탄 만약 100장이라도 들여놓은 날이면 며칠 편안한 느낌. 연탄 가스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이미 굴뚝과 가스 배출기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친 가정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약 3,000명이 넘는 인명이 는 연탄가스에 되게 힘든 추억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스는 어떤 냄새야? 어머 뭐야? 영일이가 그러는데 코가 찡하고 눈물이 난대. 진짜야? 어머나. 이 집은 지금 연탄불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자다가 하도 추워서 영일이네 부뚜박에 가서 잤었거든? 근데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어떤 냄새야 누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연탄 가스 맡으면 죽는 거 몰라? 얼른 차. 우리도 연탄 뗐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아이고. 가스 조심, 불 조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용한 연탄의 사용에는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어머, 나 이거 본 기억 있어. 연탄은 충분히 말린 것을 사용하되 잠자기 2시간쯤 전에 갈아 넣는 것이 안전하며 아궁이 덮개를 열어놓지 말고 잘 덮어둬야 합니다. 설마 하는 방심 속에 살인가스 스며든다. 눈 내리면 사람들 마음도 바빠졌습니다. 소설을 며칠 앞두었던 지난 11월 20일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지금쯤은 어느 집이든지 월동 준비에 바쁜 시기입니다. 아유, 배추 좀 보세요. 월동 준비의 끝판왕은 김장이죠. 정산을 목표로 했던 전 국민의 노력은 최소 생산에도 알차게 열매를 맺어 예전에 비해 훨씬 높은 물을 주세요. 한편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국군 장병들도 저기서 바로바로 그냥. 그러니까 군인들도 다 이제 동원돼가지고. 이거 무 줬다 야. 무다 야. 겨울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이고, 저 고생하십니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자진해서 잔모욕을 맡아주기도 저렇게 하지만 다 같이 했네요. 웬만한 것은 우리 장병의 손으로도 척척입니다. 사실 저 새빵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또 새빵 또 우리 다 새빵 출신이잖아. 그렇죠. 원래 집이 원래 이런 거잖아. 약간 집이 단독주택이 있는데 네. 주인집이 계단을 한 3걸음 정도 올라가면 있는 현관에 주인집이 있고 우리 집은 이렇게 그 계단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셋집이 있고 네. 그 밑에 또 다른 셋집이 하나 더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뭐 진짜 한 지붕 3가족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딱 처음 집을 샀을 때. 그게 제일 잊지 기억나요. 못할 기억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다가 드디어 이사를 안 가게 되는 거죠. 문 열자마자 마루야. 마루가 있고 거실. 거실. 그리고 안방, 작은 방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싱크대가 있고. 그렇죠. 예,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개조하신다고 싱크대를 넓게 쓴다고 베란다로 빼서 그 샤시로 싱크대 만들고. 우리도.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이 잊을 수 없는 게 그 전에는 그 주인집 밑에 살았잖아요. 반지하에. 그렇지. 그런데 부엌이 있어도 그 부엌에서 세수도 하고 밥도 짓고 다 하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거든요. 아, 옛날엔 나와서 그 공용 화장실이 밖에 그렇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첫 집을 딱 이사 갔을 때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욕조가 있었던 거. 욕조. 그래서 보통은 목욕탕을 따로 갔지만 욕조가 집에 있는 거야. 그 욕조에다가 엄마가 배추를 절인 거야. 아, 우리도. 기억나? 우리도. 그래서 거기서 배추를 절여서 김치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이모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이모 집에 놀러 가면 그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아파트에 사는 그게 있어. 신기하잖아요. 있어 엘리베이터. 근데 나는 그걸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그 이모 집 아파트에서 잘 때 나는 늘 우리 집에서 내복을 입고 자는데 이 집은 내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 어머. 왜냐면 중앙 난방식이라 자기네 집에서 보일러를 떼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떼주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그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린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아파트 사는 사람들 참 부러웠어요. 맞아. 아파트 진짜 내가 맨날 그러면 버스 아파트 타면서 가보길래. 아파트 야.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없나 저기 없나 나 이 생각 늘 했는데. 그래서 데뷔하자마자 돈 벌자마자 1번이 뭐냐면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돈 모아서. 그래요. 지금은 제 아파트에 얹혀 사시잖아요. 맞습니다. 기생충방에서. 맞습니다. 네, 잘하세요. 좀 용서해 주십시오, 뭐든지. 네, 알겠습니다. 예. 반짝반짝거리세요, 혹시? 강물은 흘러갑니다. 한강위로 다리들이 속속 완공되면서 서울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강을 따라 아파트촌이 형성되고요. 반포대교 건설도 강남개발 촉진 방안 중 하나였죠. 저 H아파트. 어머,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는 곧바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각종 신드롬을 몰고 왔습니다. 사람 좀 보세요. 주택 소유의 개념이
단독주택에서 구름대처럼 몰렸던 아파트 추첨 현장. 현대주택의 총화로 등장했다. 100대 1이 넘는 치열한 입주 경쟁이 와. 벌어졌고 100대 1이래. 아파트 추첨 때마다 근데 저 인파가 몰려 추첨도 정말 당첨되는 상류층이니까 온 사회의 거예요. 유동자금이 아파트 단지로 몰리기도 했다. 오늘 일반에게 공개된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나선 8만 명의 인파와 차량은 성남 입구는 물론이고 주변 도로 모두를 하루 종일 마비시켰습니다. 아파트가 몰려온다. 바야흐로 신도시의 시대. 아파트가 몰려오자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컵라면 한 개에 1,000원, 담배 한 갑에 1,000원 이상씩을 주고도 사기 어려울 만큼 내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시공회사 측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버스는 교통 혼잡으로 서너 시간이 넘도록 이 오지 않아 신도시 가려고 이렇게 줄 선 거예요? 아이고야 대단하네요. 어머머, 트럭이 긴급 수송 수단으로 변신.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을 실어 날랐죠. 경찰관 입회하에 싣고 가네요. 이게 어디 가는 거야? 신도시를 그러니까 일산 아니면 분당으로 모십니다. 성남대교와 잠실대교에서 대단합니다. 와. 도로도 꼬리를 물고 밀려드는 차량 홍수 때문에 저때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계셨던 거야? 잠깐 우리 엄마 아빠를 왜 찾아 저기서? 부러워서. 부러웠어. 지금 가고 싶었구나. 부러웠어. 야. 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아파트에 대한 열망은 그렇게 크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는 공개 기간도 짧고 사람들도 한꺼번에 몰려 입장조차 어려웠던 상황이 아이고야. 펼쳐졌죠. 사람들이 너무 붐비니까는 제대로 구경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좀 기간이 길어서 천천히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처럼 구경 인파가 한꺼번에 많이 몰린 것은 나흘간의 공개 기간이 끝난 뒤 오는 30일부터 곧바로 분양을 시작하면서 가족과 함께 아파트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날은 실제로 오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기간을 많이 줘가지고 평일날 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었고 더 좋았을 텐데 긴박하게 했다는 게 좀 우리 서민들 측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얘기입니다. 오늘 분양 신청을 받기로 했던 성남 한신공영 아파트는 분양 신청자들의 소동으로 난장판이 된 채 끝내 분양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나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 뒤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평균 9년 정도가 걸리고 또 9년 마련을 위한 걸린대요. 돈은 지난해 기준으로 와, 지금은 진짜 더 힘들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사가지고. 당시 순악질 여사의 한탄은 집 없는 이들의 절절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들어 언제나 참 이런 전셋집 신세 변해보나. 아이고 지겨워. 하늘도 참 무시무시지. 악질이 불쌍하다. 거기서 그냥 하늘에서 집 한 채만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당신 큰 단독주택 팔아서 이런 닭장 같은 데로 이사 오니까 그렇게도 좋으세요? 내 말대로 진작 아파트를 사서 이사 왔으면 남아도 몇 곳줄 남았다고. 그래 늦어도 많이 늦은 거라고. 막차를 탄 거죠 뭐. 아니 처음엔 다 막차로 생각했지.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막차가 아니었다고. 하루라도 속기 아파트 산 사람이 이익을 봐도 많이 봤다고. 주택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아파트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빨래 널고 온갖 살림 보관했던 베란다는 마당 겸 창고 역할을 했고 복도엔 장독들이 줄지어 섰죠. 복도에서 김장을 해서 바로 넣는 주부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의 눈엔 그들만의 세상으로 보였던 아파트. 외관도 화려한 데다가 생활도 신식. 주부들이 머리에 두른 두건과 앞치마도 선망의 패션이었죠. 베란다 벽을 사이에 두고 수다 산미경에 빠졌던 그녀도 이따 장 보러 갈래요? 미장원도 같이 가요. 집안 꾸미기는 예나 지금이나 살림꾼들의 로망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달랐던 아파트의 일상은 도시 생활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바꾼 주거의 변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화는 따로 또 따로. 예전에는 먹고 자고 공부하는 걸 한 방에서 다 했다면 아파트에선 그 공간들이 따로따로 분리됐죠.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두 번째 변화는 집 안으로 들어온 화장실.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가 한 곳에 모였고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대중 목욕탕에만 있었던 욕조도 생겼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부뚜막이 안으로 부엌의 대변신입니다. 이제 물동이는 수도꼭지로, 맷돌은 믹서로, 박미희는 국수 틀로 바뀌고, 가마솥 대신 냉장고, 전기밥솥과 전자차가 판을 치게 돼 믹서, 부엌에 얽매여 쩔쩔매던 주부들의 찌푸린 입맛을 표기했다. 믹서기도 있고 이게 새로운 가정은 광고네요. 이제 밥과 정윤희 씨 국과 찌개만 만들던 부엌이 아니요,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나 만들어 먹을 수 간장이죠. 있는 종합 식당의 구실을 하게 저건 되었다. 범랑 냄비. 특히 냉장고는 오래도록 식품의 이 집 잘 사는 집입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큽니다. 커요, 커. 아, 잘 사는 집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냉장고는 이제 현대 식생활 개선의 총알로서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 냉장고가 현대식 생활 개선의 총알군요. 여기는 냉동실, 냉장실 모든 기능 전산업. 냉동고 안에 최불화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정말 신박한 광고네요. 그 옛날 같이 그런 무슨 명절, 생일 이런 때만 그렇게 푸짐한 상보다는 언제 우리 집에 저 밥솥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고기라든가 생선, 그 비싼 그런 영양가 많은 그러한 그 재료를 손쉽게 목소리면 구할 수 있는 하선정 그런 선생님? 시기가 된 것 같고. 그 밖에도 주부들을 감동시킨 세간들 살펴볼까요? 냉장고의 변신은 무제 김치 냉장고. 쉽게 불을 붙일 수 있고 연소 시간도 긴 특수 연탄이 국내에서 번개탄과 번개탄 용기예요. 연탄은 재래식 연탄에 비해 얼마든지 무게가 불을 붙일 수 3분의 1 있다고. 정도이고 와. 연소 시간은 2배나 되는데 저렇게 화로처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렇게 해놓고 연탄을 위에 올리는 거죠. 세탁기만으로도 고마운데 짤순이가 등장해 빨래의 건조를 돕습니다. 짤순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짤돌이는 왜 없었냐?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좀 부러웠던 거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세간살이 중에. 저는 그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동네에 병원에 병원. 의사 선생님 딸인 거야. 그럼 걔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이고 1층, 2층은 병원이고 그 집 3층이 그 집이었던 거예요. 어머, 그 건물 주인인가 보다. 병원 원장님.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그 친구랑 놀았는데 자기 방이 있다는 것도 나는 신기했고 그 방에 인형의 집이 이렇게 집인데 가운데가 갈려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 그거 옛날 지금도 나오잖아 그거. 근데 거기에서 인형을 갖고 노는데 난 그 충격받았어? 충격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저는 그 80년대에 저희 친구들이 다 전학을 갔어요. 전학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전학을 갔어요. 왜요? 그게 화곡동에 있던 초등학교였는데 다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 아파트. 새 아파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불러서 그 집에 가서 하루 잔 적이 있어요. 오. 그 집에서 하루 자는데 거기 이제 다 예쁘게 뭐 잠옷 같은 거 입고 자잖아요. 나는 잘 생각을 못 하고 간 거거든. 그냥. 그때 우리가 그 보온메리가 처음 나왔거든. 3중 보온메리 공기 들어가고. 근데 그게 약간 보풀이 일어난 거야. 하도 오래 입어서. 여기. 그래 여기 무릎 안 해. 보풀 뭔지 안 해. 알죠. 그 나만 뭐 온몸이 보풀이 막 다 있는 거야. 창피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거. 근데 나는 그런 건 있어요. 그 시절에 난 우리 집이 가난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몰랐지. 몰라서 어리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다 같이 그 빌라 사는 친구들하고 놀고 그럼. 다 같이 막 이랬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생각은 다 이제 사춘기 지나고 약간 고등학교 되면서부터 막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엔 아이들의 공용 놀이 공간,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티없이 밝고 씩씩하고 믿음직스러운 어린이들이 구김새 없이 뛰어놀고 있다. 이 밝은 표정에서 한국의 오늘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눈길을 따라 한국의 자랑과 보람찬 내일을 손꼽아 볼 수가 있지는 않을까. 밤엔 청춘들의 데이트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놀이터.
야, 근데 너는 이 아파트에 언제부터 살았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진짜? 나도 그랬는데. 나 사는 거기, 그 집 거기서. 그 집 거기서 오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아이고야. 살다 보면 이사를 해야 할 날들도 있었죠. 이삿집 센터 전화번호는 다 이사였지. 이사는 생활의 터전이 바뀌는 일대 사건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윤 3월 29일 4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의 금음날로 역술인들이 이사하기에 가장 좋은 날로 꼽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역술인들이 이사하기에 좋은 날도 이렇게 방송해주고 그랬나 보네.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찌감치 이삿짐을 그런 게 손 없는 날이었죠. 오후 늦게 이사를 떠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사 몇 번쯤 하신 겁니까? 지금요? 뭐 많아요. 열 몇 번. 뭐 이 자개장. 네, 열 몇 번쯤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불편하신 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불편할 때가 많지요. 집이 갈수록 늘지요. 우리도 이사 엄청 다녔어요. 우리 집도 한 20번 다닌 것 같아. 이사하기에 딱 좋은 날은? 손 없는 날! 길일이다 보니 이사 차량이 폭주했죠. 그때마다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진기 명기 꽉 잡아. 전문 이사 업체를 부르는 건 여유 있는 자들의 사치.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짐을 날랐죠. 친구들의 손을 빌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감지 턱지. 우리 그때 외삼촌 친구들이 와서 해줬어. 외삼촌이 참 그래도 인간관계가 좋은 거야. 아파트마다 짐을 가득 실은 곤돌라가 바쁘게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붐비다 보니 이사하기에 정말 좋은 날은 아니었다는 불평도 나옵니다. 일찍 6시부터 터졌는데 여기 곤돌라 사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한 2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나 봐요. 그러니까 서둘러 온 것만큼 일찍 일이 못 끝났어요. 서울에서만 1년에 70만 가구가 이사를 한다고 통계는 말합니다. 그때마다 집을 옮기는 사람들은 야, 저 때는 베란다가 다 이렇게 오픈형이네. 이삿짐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은 부피가 크고 비싼 가구와 가구. 평생을 덮을 이불입니다. 농. 아이고. 현대식 주거 공간이라고 불리우는 아파트 생활에서도 옛부터 젖어온 생활 태도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는 장롱으로 옮기면 반이라고 그러는데 장롱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저렇게 그러니까 장롱으로 옮기고 그러는데 장롱들 그렇게 이사 몇 번 댕기다 보면 장롱들이 전부 다 부서져요. 어쩔 수 없이 또 샀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없이는 모든 생활용품들을 수납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드라마에서도 이사는 단골 소재였죠. 짐을 푼 후에 시켜먹는 짜장면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집이 좁아서 둘러앉아지지도 않는다. 야, 숨 막혀. 진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인 것 같아요. 이사 후 짜장면. 이사하는 날 먹는 거. 네. 가까이서 보니까 식구들 얼굴 더 잘 보이고 좋은데요, 뭘. 원래 식구들 정이 좋으려면 집이 좁아야 된다. 저 때 또 눈치 없이 짬뽕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웃기 딴소리 처음 들어본다, 야. 제 거 따라하지 마세요. 지갑 가벼운 대학생들에게 좋은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등록금에 집값까지 오르면 가슴이 타들어갔죠. 올해 각 대학들의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몇몇 유학생들의 경우 일찌감치 짐을 꾸리고 변두리 더 싼 집을 찾아 떠나는 서울로 온 모습도 유학생들이에요. 저 술에 빌려가지고 친구들 시켜가지고 같이 밀고 대학가에 이사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만 있다면 몇 번이나 다시 짐을 쌌죠. 하숙비 자취비도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부담이 큰데요. 부식값이 솔직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오늘부터 학생들의 기숙사 입사가 시작된 연세대학교 무학사입니다. 부지런히 짐을 옮기고 있는 학생들은 3, 4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숙사에 입사하게 된. 야, 이 안도 들어가기 힘든 거야, 기숙사도. 아이, 치열했죠. 기숙사도 또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지방에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런 행운이 따라주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구해야 됩니다. 1980년대 대학가엔 전설의 하숙집들이 있었습니다. 연대 앞 철로 곁에는 하숙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의 하숙생은 모두 25명입니다. 재수생 2명을 제외하곤 전부 연대 학생들이죠. 방 하나에 2명씩 생활하고 마당과 화장실은 공용.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들이라
다들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식사는 다 같이.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준 밥상은 푸짐했고 맛은 끝내줬죠. 고민도 많이 했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막걸리 몇 잔과 어깨를 걸고 함께 부르는 노래에 마음 터놓고 하나가 됐던 그 순간, 정겨운 하숙집의 풍경입니다. 객지에서 이렇게 고향 생각을 하면서 부산을 생각해 보니까 즐거웠던 일들만 떠오르게 되는군요. 올해 추석은 어떻게 보내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3일 수학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시험 공부를 해놓지 않아서 요즘은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부딪힐 만큼 작고 좁았지만 함께 있어서 훈훈했던 그 시절의 하숙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하고 외로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조차 가난해서는 안 되는 그들의 둥지는 언제쯤이면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그 어느 때보다 집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은 요즘, 얼굴 맞대고 하하호호 웃으며 복닥복닥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즐거운 나의 집, 우리 모두의 집을 뜨겁게 불러봅니다.